다시 우리의 이정은 위구르 제국의 뒤를 이은 그란국의 하르보호 발가스를 거쳐 에르덴조 사원으로 향합니다. 그란은 위구르 제국이 멸망한 뒤 초원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916년 중국 북방의 내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요라는 그란국을 세웁니다. 그들이 초원 위에 쌓은 성 하르보 발가스 터입니다. 사실 여기엔 두 시대의 유적이 공존하는데 이 부서진 건물은 16세기에 몽골인들이 토성 안에 지은 석재 건축물의 잔재입니다. 그 바깥으로 얇은 흙 둔덕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그란성 하르보 발가스 흔적이죠. 이런 그란은 우리 역사에 자주 등장한 유목민이죠. 고려한테 그 사신을 보내고 하던 구사책에 나오는 바로 그 그란이죠. 그란이 그 야율 아보기가 916년에 그란을 건국하죠. 그리고 바로 그란 926년에 우리의 발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나라고, 936년은 중국 그 만리장성 안쪽에 16개 주를 한량을 받아요. 그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란이. 특히 그란족은 북쪽의 초원지대와 별도로 이곳에 성을 지어 남쪽의 농경지대를 다스리는 이원적 지배체제를 가졌지요. 이러한 경험은 후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목민족이긴 하지만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정주민족을 지배해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징기스칸한테 굉장히 중용이 됩니다. 징기스칸이 세계제국을 이제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 행정 능력, 그러니까 정주민족도 지배해봤고 유목민족 본성도 갖고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딱 걸맞는 민족이 바로 그란족이었죠. 12세기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도 내분과 반란으로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나라의 멸망은 서방세계에 그란을 알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됩니다. 이 요 나라가 금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요 나라의 그 기족인 야율대석이 그 부족의 일부를 이끌고 저 중국 서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죠. 그게 바로 서요, 서쪽에 있는 요 나라, 서요라 그러고, 그 당시에 그 유럽이나 러시아에서는 그 나라를 카라키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카라키타이라는 나라가 서요가 굉장히 왕성해지니까, 유럽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로 중국의 대신 그냥 키타이란 말을 쓰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서쪽으로 확대됐던 서요는 당시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고 있던 셀주크 튀르크와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세계사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족하고 1142년 싸움이 일어나서 셀주크 투르크의 주력 10만 대군을 격파해요. 그런데 1142년은 세계사에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거든요.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막 밀렸어요. 힘이 약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력 부대인 셀주크 투르크가 굉장히 막강한 전투군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셀주크 투르크 힘이 확 약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서요하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성 요한의 나라가 나타나서 그 이교도인 이슬람 세력을 격파시켜 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전설상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대항해 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 때 바스코 다가마 등 항해가들이 그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를 탐색을 해요. 왜냐하면 성요한의 나라를 찾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고 성요한의 나라가 아프리카 내륙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라시아 이 동쪽 끝에 있는 발해와 국경을 접했던 요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요 나라의 후예인 서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세계사 전체의 흐름에서 십자군 전쟁하고 연계된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죠. 예. 지금 그라는 흔적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강인한 그란이 존재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롬으로 향합니다. 카라코롬의 상징인 에르덴조 사원이 보이는군요. 에르덴조 사원, 몽골에서 최초의 사원이죠. 유사히 그게 가장 중요하죠. 몽골이란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 국가가 되는 거죠. 108개 하얀 탑이 인상적인 에르덴조 사원은 16세기 징기스칸의 후손인 아부타이 사인 칸에 의해 만들어진 몽골 최초의 사원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몽골에 들어온 건 13세기였는데 이 사원을 짓고 나서야 비로소 불교가 급속히 전파되는데 거기엔 어떤 절실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그 세력들이 북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몽골초로 다시 퇴각하고 나서 이제 이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내부 갈등도 있고 단합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몽골에 있는 지배자들은 어떤 민중들을 단합할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부여받을 그런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것이 티베트 불교였던 거죠. 이들은 경전이 새겨진 마니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불법에 다가선다고 믿는데요. 티베트 불교 아주 상징이죠. 그래서 옴마니 밤메옴 그걸 이제 이렇게 새겨놓은 거죠. 네. 그래서 밀교 쪽은 아주 논리적이고 장황한 그런 경전보다는 이렇게 유목민들이 실질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런 쪽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거죠. 에르덴조 사원 내부에서 예불 공간인 중앙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부타이 사인 칸이 이곳 사원에서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지요. 티베트 불교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사식구제라는 의식이 바로 티베트 불교에서 온 겁니다. 티베트 불교는 사람이 죽고 난 후 49일 동안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강명의 빛이 되어 해탈한다고 하지요.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이지요. 그런데 달라이라마의 초기 역사를 올라가면 놀랍게도 몽골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달라이라마 시스템이 티베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작은 몽골 제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알탄칸이 티베트 불교 갤룩파의 소난가초를 만나서 아주 정신적 감화를 받아요. 청해에서 회담을 하는데 그때 알탄칸이 소난가초라는 성녀한테 이름을 하사해줘요. 아주 존경스러운 이름을 하사해준 게 뭐냐? 달라이라마죠. 예, 바다 같은 스승이라는 칭호를 하상해주고 또한 알탄칸은 소난가초 성녀는 알탄칸한테 전륜성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해주죠. 그게 바로 달라이라마 시스템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와 몽골의 만남은 세계사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티베트하고 이 몽골이
티베트 불교를 매개를 한 단일한 정신 체계로 결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중앙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티베트하고 이 몽골 이 초원하고 연결된 티베트 불교의 벨트를 형성한 거죠. 그 벨트 덕분에 이슬람 세력이 이 티베트 불교의 장벽을 못 넘은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청나라, 티베트, 몽골 아주 공고한 불교 벨트가 형성되고 정신적으로 아주 단일한 시스템이 된 거죠. 몽골 초원 위로 수많은 유목민족이 바람과 같이 왔다 사라졌습니다. 몽골 격언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오늘 또 이 푸른 초원 위를 달립니다.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네, 노란색에 주황색에 약간 해색이 있는 것도 하얀색. 네. 우리나라도 한여름인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서리처럼 얼음이 보세요.